오프라인 시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프라인 시험 관리. 이 오프라인 시험 관리는 말 그대로 오프라인으로 시험을 본 학생들의 그 시험과 성적을 관리하는 데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 테스트 입력 일반, IMG, PDF, HTML 에서 테스트 설정, 시험 설정할 때 입력했잖아요. 그때 시험 분류를 오프라인 시험으로 설정해서 입력한 시험들은 다 오프라인 시험 관리, 여기에서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입력할 때 만약 온라인 시험이다, 이렇게 온라인 시험으로 시험 분류를 온라인 시험으로 해서 입력을 한 시험 같은 경우는 온라인 시험 관리, 여기에서 관리를 할 수 있는 거고요. 아시겠죠? 오프라인 시험 관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프라인 시험 관리는 그 시험을 등록해 놓고 프린트를 해요. 프린트를 해서 학생들한테 나눠줘요. 나눠주고 이제 풀어요. 애들 풀고 다시 걷어서 걷은 거를 들고 답안지를, 학생들이 제출한 답안지를 들고 채점 있죠? 여기 채점 버튼을 눌러서 채점을 해서 성적을 저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하고 애들 성적을 같이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메뉴가 바로 오프라인 시험 관리입니다. 하나씩 어떻게 관리를 하게 되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T가 있고 F가 있죠? T는 전체 선택, F는 선택 해제, 하나씩 선택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선택해서 삭제하고 싶은 시험이 있으면 선택한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삭제 버튼 눌러서 삭제를 하면 됩니다. 삭제를 하게 되면 선택된 시험은 물론이고 그 시험에 응시했던 학생들의 성적, 응시 기록도 같이 삭제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연두색, 녹색 아이콘, 이건 뭐냐면 시험 설정하는 겁니다. 시험 설정을 변경하는 거죠. 자, 한번 클릭해 볼게요. 그럼 요거죠. 이건 뭐냐면 입력할 때, 시험 입력하기 전에 했던 시험 설정, 테스트 설정이죠. 그거를 변경하는 거예요. 시험 분류도 바꿀 수 있고요. 타이틀, 과목 선택, 응시 그룹, 성적 공개 여부를 다 변경을 할 수가 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아래쪽에 있는 문제 입력 버튼 눌러서 입력되어 있는 문제도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변경하고 아래쪽에 있는 저장하기 버튼 눌러서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돌아가기 버튼 누르면 다시 오프라인 목록으로 돌아갑니다. 자, 이렇게 녹색 아이콘을 클릭하면 해당 시험의 그 시험 설정, 테스트 설정을 바꿀 수 있고요. 아래쪽에 있는 문제 입력 버튼 눌러서 입력되어 있는 문제, 시험도 변경을 할 수가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타이틀 보도록 하죠. 타이틀을 딱 보시면 맨 앞에 그 영문자, 대문자로 써있죠. 이게 뭐냐면 H가 있고 P가 있고 I가 있고 G가 있어요. 자, H는 여기 테스트 입력 HTML로 입력한 시험, 그러니까 HTML로 되어 있는 시험이라는 거고요. P로 되어 있는 시험은 여기 테스트 입력 PDF 에서 입력한, 그러니까 PDF로 입력한 시험이라는 뜻이고요. I는 여기 테스트 입력의 IMG, 그러니까 이미지죠. 이미지로 입력한 시험이라는 거고요. G가 있어요. G는 테스트 입력 일반, 여기에서 입력한 문제를 한 문제씩 직접 입력한 그런 시험은 앞에 대문자로 G가 써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써 있는 그 글자만 보고도 이게 어떻게 입력한 시험이라는 거를 알 수가 있죠.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녹색 아이콘을 클릭해서 아래쪽에 있는 문제 입력 버튼 눌러서 입력되어 있는 문제들을 변경할 수 있다 라고 했잖아요. 이거는 IPH, 그러니까 이미지나 PDF나 HTML로 입력한 시험들은 그렇게 변경할 수 있고요. 이 G, 테스트 입력 일반, 여기서 입력한 문제를 하나씩 입력하는 그 시험, 그거는 시험을 어떻게 변경을 하냐면 타이틀을 클릭해야 돼요. 자, 한번 볼게요. 녹색 버튼을 클릭해서 아래쪽에 있는 문제 입력 버튼을 누르면 입력되어 있는 문제를 변경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21번째 문제입니다 라고 나오죠. 21번 문제 입력합니다. 문제를 추가하는 게 되죠. G일 경우에는. 나머지 것들은 녹색 버튼 눌러서 문제 입력 버튼 누르면 입력되어 있는 시험을 변경할 수가 있는데, G일 때는 클릭해서 문제 입력 버튼 눌러서 보면 문제를 추가하는 게 돼요. G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G는 어떻게 문제를 고치냐? 타이틀을 클릭하면 돼요. 타이틀을 클릭해서 들어가면 한 문제씩 입력했으니까 다 보이죠? 이렇게 보이죠? 각 문제 위에 M자 그리고 X자가 있죠. MX, 그죠? M은 뭐냐? 변경하는 거. X는 삭제하는 거. 자, 2번 한번 해볼까요? 2번 M, 2번 위에 있는 M을 클릭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입력되어 있는 문제가 보입니다. 이거를 변경하고 싶은 대로 변경하시고 아래쪽에 있는 저장하기 버튼 눌러서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장하기 해서 변경하고, 변경이 됐다고 확인을 해보려면 이거 바꿔볼까요? 문제 타입을 주관식으로 바꿔볼게요. 2번 문제. 2번 문제를 주관식으로 바꿨어요. 정답은 뭐 1번으로 이렇게 해볼게요. 저장하기. 바뀌는지 보겠습니다. 돌아가기. 자, 2번 문제가 바뀌었죠? 주관식으로. 그죠? 이런 식으로 M자 버튼을 눌러서 각 문제 위에 있는 M자 버튼을 눌러서 문제를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X를 누르면 자, 2번째 문제를 삭제하려 합니다. 한번 삭제한 데이터는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확인 누르면 이 문제가 삭제가 됩니다. 아시겠죠? 자, 삭제는 안 할게요. 자, 원래대로 바꿔놓고요. 돌아가기. 자, 이런 식으로 각 문제 위쪽에 있는 M, X 버튼을 눌러서 삭제하거나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각 문제들을. 자,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문제 추가라고 있어요. 문제 추가. 이거는 지금 20번째까지 있으니까 20문제짜리인데 추가해서 문제를 더 추가할 수가 있어요. 추가해볼까요? 10점짜리 해서 질문. 간단하게 추가를 한번 해볼게요. 돌아가기 눌러서 보면 맨 마지막에 21번으로 들어가겠죠? 21번. 이렇게 문제를 추가를 할 수가 있어요. 이건 필요 없으니까 삭제를 한번 해볼게요. X자 눌러서 삭제. 자, 그러면 가서 보시면 20번까지 있죠. 21번은 삭제됐어요. 이런 식으로 문제를 변경하고 추가하고 삭제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정답은 빨간색으로 보여집니다. 정답. 타이틀을 클릭해서 여기서 그 오프라인 시험관리 목록에서 G,
G일 경우에 테스트 입력 1번에서 입력한 시험이고요. 타이틀을 클릭해서 들어가서 문제를 변경, 추가, 삭제할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게 정답이다 라는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게 하시면 되고,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오프라인 시험 관리는 시험지를 프린트해서 학생들한테 나눠주고, 학생들이 풀면 다시 걷어가지고 그 걷은 답안지를 들고 채점을 한다고 그랬는데, 자, 그러면 어떻게 프린트를 해서 나눠주냐? 자, 보겠습니다. 타이틀을 클릭하면 돼요. 그러니까 G인 거는 빼고 나머지는 다 타이틀을 클릭하면 바로, 자, H 2017년 공인중개사 1차 필기시험 클릭해 볼게요. 타이틀을 이렇게 나오죠. 이거를 프린트를 하는 거죠. 각 그 브라우저마다 메뉴가 있어요. 인쇄 메뉴가. 인쇄. 자, 이렇게 떴죠? 이거를 프린트, 인쇄, 마우스 잘 보세요. 마우스. 인쇄 눌러서 프린트를 해서 애들한테 나눠줘요. 학생들한테. 나눠주고 풀면 다시 걷어들여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HTML 해봤고요. PDF로 한번 해볼까요? PDF로 입력한 시험도 타이틀을 클릭하면 나오죠. 자, 이거는 그 여기서 메뉴, 그 브라우저 메뉴에서 인쇄를 하면 안 돼요. PDF는 그렇게 인쇄하면 안 돼요. 왜냐면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나오죠. 이 지금 박스 안에 있는 게 PDF인데 이게 따로따로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하나의 화면에 같이 프린트가 안 돼요. PDF는. 그래서 PDF일 경우에는 PDF 자체에 있는 프린트 메뉴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마우스를 딱 올리면 여기 있죠? 프린트 버튼, 이거를 클릭합니다. 이렇게 요거를 프린트를 하시면 됩니다. 인쇄 버튼 눌러서. 아시겠죠? 프린트가 되면 이거를 학생들한테 배포를 하게 되는 거죠. 다음에 이미지도 마찬가지로 타이틀을 클릭하면 나오죠. 이미지는 그 브라우저 메뉴로 프린트 할 수 있습니다. 인쇄. 크네 너무. 자, 그럼 페이지를, 자, 맞췄죠? 이제 이거를 프린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나눠주고 풀어라, 나눠주고 다시 다 푼 다음에 걷어 드리는 거예요. 인쇄 버튼 눌러서 인쇄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G는 테스트 입력 1번에서 입력한 하나씩, 한 문제씩 입력한 그 시험 타이틀을 클릭. 아까 봤죠? 이거를 보시면 위쪽에 보시면 프린트가 두 개가 있어요. 두 개가. 빨간색은 이렇게 정답이 빨간색으로 보여지는 이 페이지 그대로를 프린트 하는 겁니다. 이렇게 정답이 다 보여지죠? 애들한테 배포하면 안 되겠죠? 정답이 다 보여지니까. 그죠? 그래서 검은색 프린트가 또 있어요. 옆에 검은색 프린트를 클릭하면 정답이 안 나와 있는 그냥 시험만, 문제만 보여지는 요거를 프린트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기 위에 있는 프린트 버튼을 클릭해서 자, 이렇게 이거를 그대로 프린트를 해서 나눠주는 거죠. 그래서 풀어라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인쇄 버튼 눌러서. 자, 그렇게 관리를 하시면 되고, 프린트해서 나눠주는 것까지는 했죠. 그렇게 나눠줬으면 이제 받아야 되잖아요. 배포하고, 프린트해서 배포하고, 다 풀면 다시 걷어서 손에 들고, 그 답안지를 손에 들고, 학생들의 답안지를 손에 들고, 뒤에 있는 채점표를 보면 검은색이 있고요. 빨간색이 있어요. 검은색은 채점이 다 끝난 거고요. 빨간색은 채점이 안 끝난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빨간색인 거를 클릭해 볼까요? HTML 정답 입력 요걸 한번 해볼게요. 채점 클릭 하면 요렇게 나오죠. 이 왼쪽 탭이 있어요. 왼쪽에 그룹이 보이죠. 고등학교 2학년 0/1 그렇게 돼 있죠. 앞에 있는 0은 채점한 개수, 슬래시 뒤에 있는 1 숫자는 그러니까 채점해야 될 개수. 아시겠죠? 무슨 뜻인지? 자, 고등학교 3학년은 지금 3명을 채점을 해야 되는데 아직 한 건도 채점을 안 했다라는 거고요. 고등학교 2학년은 한 건을 채점을 해야 되는데 아직 한 건도 채점을 안 했다. 그런 뜻입니다. 아시겠죠? 2학년. 자, 채점표. 여기에 목록이 쭉 나와요. 지금 선택된 그룹이 고등학교 2학년이잖아요. 고등학교 2학년으로 등록되어 있는 학생들이 다 나옵니다. 지금 그 회원관리 가서 보시면 회원관리 총 4명인데 고등학교 2학년에 속한 학생이 카카오이 1명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학생 1명이 나오는 거예요. 자, 고등학교 3학년 3명이 나오죠? 회원관리 가서 보시면 고등학교 3학년이 하나, 둘, 셋. 그죠? 3명이잖아요. 고등학교 3학년 그룹에 학생이 3명이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고등학교 3학년에 3명 나오고요. 고등학교 2학년은 1명이니까 1명 나오는 거예요. 10명이면 10명 나오고. 이거는 그 학생을 직접 입력하는 게 아니라 시험만 등록해 놓고 그 시험 설정할 때, 그죠? 시험 설정할 때 그룹, 응시 그룹. 여기에서 선택을 이렇게 해주면 그 그룹의 학생들이 여기에 채점할 때 나타나는 겁니다. 이 속한 그룹에 있는 학생들이. 아시겠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모르시겠나요? 그니까, 온라인 시험 같은 경우는 시험을 출제를 해 놓으면 학생들이 직접 와서 응시를 하고 답안지를 제출하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에서 몇 명이 응시했는지 딱 잡을 수가 있어요. 학생들이 직접 입력하니까 답안지를 직접 제출하니까 온라인상으로. 근데 오프라인 시험 같은 경우는 프린트를 해서 나눠주고 그걸 받아서 다시 채점을 하나씩 해야 되기 때문에 그룹에 그 시험을 입력할 때 선택했던 여기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여기 응시 그룹 체크한 그룹에 속해 있는 학생들이 다 시험 그러니까 채점 대상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그룹을 고르면 그 그룹에 속해 있는 학생들이 다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걷어들인 그 학생들의 답안지를 손에 들고 채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 채점표의 뷰가 아니라 뷰 요거를 클릭합니다. 그럼 이렇게 보여지죠. 이게 답이에요. 답. 이거는 이렇게 보여지는 거는 어떤 거냐면
문제를 정답을 직접 입력한 경우 이렇게 이 답안이 보여지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게 그거예요. 조금 전에 봤던 거 아시겠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제출한 답안지를 손에 들고 맞춰보는 거예요. 지금 이 모범 답안하고 맞춰봐서 1번이 맞았으면 5, 채점표에 5 클릭해요. 그러면 점수가 들어가죠. 맞았어. 2번도. 그러면 또 이렇게 3번도 맞았어. 4번 틀렸어. X. 4번 맞았어. 5번 맞았어. X, 5. 맞으면 5. 틀리면 X. 이렇게 이런 식으로 채점을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근데 예를 들어서 논술형 시험이야. 논술형 시험. 근데 얘 2점짜리인데 논술형 시험 2점짜리인데 얘가 그 2점을 다 주기에는 좀 뭐하고 논술 그 답을 봤을 때 그렇다고 빵점 주기도 뭐하고 애매해. 한 1점만 주고 싶어. 원래 2점짜리 문제인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 그냥 바로 입력을 하면 돼요. 여기다가 마우스를 찍어요. 들어가죠? 지워요. 1 이렇게 써주면 돼요. 아시겠죠? 이 5를 클릭하면 원래 그 배정되어 있는 배점대로 입력이 돼요. 여기 점수란에 점수 이 입력란에 5를 클릭하면 그 배정되어 있는 배점이 입력이 됩니다. 이렇게. 근데 이 배점보다 낮은 점수를 줄 때 0점은 아니지만 배점보다 낮은 점수를 줄 때는 직접 입력해도 돼요.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입력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자, 배점이 2점이 배점인데 배점보다 더 높은 점수를 한번 줘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3을 넣었어요. 자, 이렇게 경고창이 뜨죠? 채점 점수는 문제의 배점보다 높을 수 없습니다. 이 배점이 2점짜리예요. 다 2점짜리. 볼까요? 우선 저장을 해놓고 자, 볼게요. 이거였죠? 두 번째 배점이 다 2점짜리잖아요. 그죠? 확인했죠? 이거였죠. 자, 그래서 배점이 2점짜리이기 때문에 2점보다 높은 점수, 그냥 배점보다 원래 주어진 배점보다 높게는 줄 수 없다 라는 거죠. 이렇게 채점 점수는 문제 배점보다 높을 수 없습니다. 직접 입력해도 돼요. 그냥 숫자로 이렇게. 근데 귀찮으니까 여기 5자를 누르면 배정된 배점이 그대로 들어갑니다. X를 누르면 0이 입력이 됩니다. 이렇게.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입력을 채점을 하고 아래쪽에 있는 채점 저장 버튼을 눌러서 저장을 하면 채점이 끝나는 겁니다. 이 학생은. 아시겠죠? 확인 눌러서 돌아가요. 자, 이제는 여기 보시면 빨간색으로 되어 있으면 아직 채점이 안 끝났다는 얘기예요. 여기도 보시면 채점 미완료로 되어 있죠? 그러면 채점을 안 한 게 있다 라는 거예요. 전체 평균이 채점 미완료니까 아직 채점을 안 한 사람이 있다 라는 거죠. 자, 여기서 마우스를 클릭해서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그러니까 채점이 안 된 거를 찾아서 선택해주면 나오죠? 이렇게 채점표의 뷰를 클릭해서 학생이 제출한 답안지를 보고 손에 들고 맞춰봐요. 맞춰보면서 정답인지
맞았는지 틀렸는지 1번 뭐 2번부터 쭉 3, 4, 5, 6 쭉 채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학생은 다 맞은 걸로 채점을 해볼게요. 하고 아래쪽에 있는 채점 저장 버튼을 눌러서 저장을 하면 색깔이 바뀌었죠? 녹색으로 빨간색에서 채점이 된 겁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확인 눌러서 다음 학생 스머프. 자, 이것도 채점을 해 보겠습니다. 한 칸씩 띄어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틀린 거는 굳이 X 표시 누를 거 없어요. 그냥 0이니까 맞은 것만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지금 답안지 보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지금 내가 그냥 하는 것 같지만 답안지를 학생들이 제출한 답안지를 보고 맞춰보고 지금 채점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저장. 다음 이 학생을 채점을 이렇게만 해볼게요. 저장 됐어요. 확인. 그룹 평균, 전체 평균 이게 다 점수가 나오면 채점이 다 끝난 거예요. 어디 다른 그룹에서든지 채점이 안 끝난 학생이 있으면 여기 미채점이라고 보여집니다. 아시겠죠? 미채점이 아니라 점수가 다 나오면 채점이 다 끝났다 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탭에서 나오는 그룹들도 빨간색이 없으면 다 채점이 끝난 겁니다. 확인 눌러서 보면 채점이 검은색이 됐죠. 채점을 안 한 학생은 없어요. 다 끝났어요. 이렇게 채점이 다 끝난 거는 빨간색으로 보여집니다. 아니, 검은색으로 보여집니다. 채점이 다 끝나면. 채점이 안 끝난 거는 이렇게 빨간색으로. 자, 이거는 볼까요? 이것도 이미지. 이것도 똑같네. 다른 걸 한번 해볼게요. 이거를 정답을 직접 입력했기 때문에 직접 입력하는 거 말고 과학, 물리, 돌아가기. 어떤 거를 해야 되나? 한국사. 이거 이렇게 이걸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채점을 한 거는 정답을 직접 입력한 거를 채점을 했잖아요. 우리가 볼게요. 이렇게 정답을 직접 입력으로 입력한 시험들을 조금 전에 채점을 해봤어요. 그게 아니라 이제는 정답 파일 업로드 해서 정답 파일을 올린 시험을 채점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 파일 올린 게 이건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정답 파일을 올린 시험은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이쪽에 정답 파일이 들어가고요. 한쪽 손에는 학생들한테 배포해서 푼 다음에 다시 걷어서 받은 답안지를 들고 이 강감찬이라는 학생의 답안지를 들고 채점을 하는 겁니다. 여기 정답 파일을 보면서 1번 맞았냐 틀렸냐 이렇게 눌러가면서 채점을 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아까는 직접 입력한 거는 정답을 직접 입력한 거는
그대로 보여지고요. 파일로 등록을 한 거는 이렇게 파일이 보여진다 라는 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채점하는 방식은 똑같아요. 5를 누르면 그 문제에 배당되어 있는 배점이 그대로 점수로 들어가고요. X를 누르면 빵점이 입력이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이렇게 그 채점을 한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채점 저장 버튼을 눌러서 저장을 하면 채점이 끝난다. 아시겠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채점을 하고 이제 채점 보는 걸 한번 볼게요. 들어가서 채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그 채점을 할 때 정답을 직접 입력하는 것도 해봤고요. 정답 파일을 업로드해서 채점하는 것도 해봤고, 이제는 이 G 한 문제씩 입력했던 시험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직접 입력한 거나 마찬가지로 이렇게 답안이 보여지고, 이거는 그 해당 문제를 하나씩 열어볼 수가 있어요. 클릭하면 이렇게 문제만 따로 떠요. 3번 문제, 14번 문제를 보겠다. 그러면 14번의 뷰를 클릭. 그럼 보여져요. 이렇게. 근데 볼 수가 있죠. 문제를. 자, 채점을 그렇게 하시면 되고, 똑같이 하시면 되고, 채점 미완료네. 채점 미완료다. 채점을 했고, 채점 미완료가 있으면 아직 채점이 안 끝났다는 얘기죠. 여기 또 채점을 해볼게요. 채점 저장 그냥 그대로 채점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 제가 뭘 설명드리려고 그랬냐면, 이제 채점에 들어가서 어떻게 보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는 채점하는 걸 알려드렸고요. 자, 들어가요. 우선 채점하는데 들어가서 이 오른쪽에 있는 그룹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그 그룹에 속해 있는 학생들이 보여지죠. 그죠? 들어가서 여기 보시면 이 등수 별로, 아이디별로, 이름별로, 점수별로 채점 일시로 정렬시킬 수 있어요. 이 목록을. 아시겠죠? 자, 그렇고 그룹 평균은 지금 선택되어 있는 그룹 고등학교 3학년 평균 점수라는 거고요. 전체 평균은 지금 여기 출제 그룹이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이죠. 이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전체 평균이 43.75점이라는 거고요. 현재 고등학교 3학년에 선택되어 있으니까 고등학교 3학년의 평균만 하면 41.67이다 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 프린트도 할 수 있어요. 여기서 프린트 버튼 눌러서 프린트를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룹을 고르면 그 그룹에 속해 있는 학생만 프린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눌러서.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자, 프린트를 할 수 있고, 뷰, 채점의 뷰에 들어가서 보시고, PDF네, 이거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프린트를 눌러서 프린트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선택되어 있는 그룹 스머프 이 학생이 지금 고등학교 3학년이라는 그룹에 속해 있다는 뜻이겠죠. 그룹 평균이고요. 지금 이 스머프라는 학생이 속해 있는 그룹의 평균이 41.67이라는 겁니다. 시험 점수는 지금 스머프라는 이 학생의 시험 점수고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프린트 버튼 눌러서 프린트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PDF일 경우에는 따로 프린트를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PDF는 이 뭐라고 해야 되나? 같은 화면에 프린트가 안 돼요. 이 다른 것들하고 해서 정답 파일의 프린트는 따로 프린트를 하셔야 되고 다른 이미지 이걸 한번 해볼게요. 다른 거는 바로 프린트가 돼요. 이건 이미지죠. 이미지일 경우에는 프린트해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요거를 프린트 하시면 됩니다. 그대로. 그러면 프린트가 할 수 있어요. PDF는 따로 해야 된다는 거. 자, 이런 식으로 그거를 너무 크네. 70 정도로. 자, 이렇게 프린트를 할 수가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채점하시고 채점 저장을 반드시 눌러야 저장이 됩니다. 채점이 끝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삭제도 할 수 있어요. 성적을 선택해서 T는 전체 선택, F는 선택 해제 하나씩 선택할 수도 있고요. 해서 아래쪽에 결과 삭제 누르면 채점된 게 삭제가 됩니다. 하나 해볼까요? 자, 이렇게 그죠? 삭제가 됐어요. 성적이. 그럼 다시 들어가서 채점할 수 있어요. 이 해당 학생의 답안지를 들고 답안지를 보면서 채점을 해줍니다. 다 채점을 했으면 채점 저장 버튼 눌러서 저장을 합니다. 자, 채점이 됐죠. 그래서 이렇게 이용을 하시면 된다 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채점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앞에 보시면 그 문항, 몇 문항인지 확인되고요. 응시생이라기보다는 채점한 학생 수라고 해야 되겠죠. 이거는 학생들이 직접 응시하는 게 아니라 시험을 등록해 놓으면 그 출제된 그룹, 선택한 그룹에 속해 있는 학생들은 다 보여지는 거니까 응시생이 아니라 그 채점한 학생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총점이 나오고요. 이 시험에 응시한 학생들의 총점 그리고 평균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검은색은 채점 끝난 거, 빨간색은 채점 안 끝난 거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위쪽에 보시면 이 차트가 있어요. 차트. 응시 결과 그래프 보기. 클릭해서 보시면 S차트는 과목별 성적 그래프예요. 공인중개사, 물리원, 컴퓨터 일반, 한국사 이렇게 네 과목의 응시 기록이 있어요. 앞에 보시면 위에 있는 게 그 제목이고요. 제목이 아니라 과목 이름이고요. 그 아랫줄로 7명. 이 총점이 319점이고요. 평균이 45.57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 공인중개사라는 과목의
총 7개의 응시 기록이 있고 총점이 319점이고 평균이 45.57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물리1이라는 과목에 총 4개의 응시 기록이 있고 총점이 175점이고 평균이 43.75점이다 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 여기 날짜가 있어요. 날짜를 지정해서 서치를 하면 그 지정한 날짜에 응시 기록만 가지고 그래프로 표현을 해줍니다. 그 여기 있는 빨간색 프린트를 클릭하면 프린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시겠죠? 여기서 중요한 거 배경 그래픽 옵션에 배경 그래픽 해볼게요. 자, 눈금이 없어졌죠? 그죠? 눈금을 보이게 출력을 하려면 이 옵션에서 배경 그래픽을 반드시 선택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눈금이 보여집니다. 아시겠죠? 인쇄 눌러서 인쇄를 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에 G차트 그룹별 성적 그래프입니다. 클릭해서 보시면 그룹 지금 등록되어 있는 그룹이 보여지죠. 쭉 거기에서 고등학교 2학년 그룹에 4건이 있고요. 명이라고 되어 있지만 건으로 이해하세요. 응시 기록이 4건이 있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총점이 168점이고 평균이 42점이다 라는 거예요. 고등학교 3학년 그룹에는 그룹으로 응시한 기록이 총 15건이 있고요. 총점이 583점, 평균이 38.87점이다 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마찬가지로 날짜 지정해서 그 날짜의 그 기간 안에 있는 응시 기록들만 가지고 그래프로 표현을 해줍니다. 마찬가지로 프린트 눌러서 프린트를 할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드시 옵션에서 배경 그래픽을 선택을 해줘야 된다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 다음에는 T차트, 이거는 테스트별 성적 그래프 클릭해서 들어가면 출제된 시험, 입력된 시험들이 보여지죠. 시험 제목입니다. 이게 앞에 있는 게. 그리고 뒤에 있는 게 4명 171점이 총점이고 42.75점이 평균 점수라는 겁니다. 그래프는 다 이 평균 점수로 표현이 됩니다. 4명이라고 되어 있지만 4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2017년 공인중개사 1차 필기시험 3건 응시 기록이 있고 총점이 148점, 평균이 49.33점 라는 겁니다. 여기 있는 프린트 눌러서 마찬가지로 프린트 할 수 있습니다. 날짜 지정도 할 수 있고요. 자, 리스트 누르면 다시 오프라인 시험 관리로 돌아갑니다. 차트에서 과목별 성적 그래프, 그룹별 성적 그래프, 테스트별 성적 그래프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엑셀은 뭐냐면 이 성적들을 엑셀 파일로 내려받을 수가 있어요. 자, 요거는 채점이 안 끝난 거니까 빼고 전체 선택한 다음에 이걸 뺄게요. 채점이 안 돼 있으니까 성적이 나오면 안 되고, 이렇게 해서 그 성적을 받을 시험을 선택을 합니다. 다음에 엑셀 버튼을 클릭합니다. 해당 테스트의 결과를 엑셀 형식으로 내려받겠습니까? 확인. 자, 여기 받았어요. 클릭. 어떤 식으로 받아지냐면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시험 제목
뭐 출제자, 출제 과목, 응시생 평균, 순위, 등수대로 나오고요. 아이디, 이름, 그룹, 점수, 응시일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받아집니다. 성적이. 자,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다음에 온라인 시험이 있어요. 온라인 시험. 지금 이건 오프라인 시험 관리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를 온라인 시험으로 바꿔볼게요. 선택해. 바꾸고 싶은 온라인 시험으로 바꾸고 싶은, 그러니까 학생들이 직접 접속해서 온라인 상으로 접속해서 응시할 수 있게 프린트해서 배포하는 게 아니라 직접 온라인 시험으로 변경을 하고 싶으면 선택해요. 시험을. 다음에 온라인 시험을 터치합니다. 다음에 해당 테스트를 온라인 시험으로 변경하시겠습니까? 확인. 그러면 제목을 잠깐만요. 제목은 잘 기억하세요. 2017년 공인중개사 1차 필기시험 이겁니다. 이거를 보낼게요. 온라인 시험으로. 클릭. 확인. 그러면 오프라인 시험 관리 목록에서 빠지죠. 어디 갔냐면 온라인 시험 관리에 가서 보시면 이거죠. 2017년 공인중개사 1차 필기시험. 이게 온라인 시험으로 바뀐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시험은 다시 학생들이 직접 접속해서 온라인 상으로 접속해서 시험을 풀고 답안지도 마찬가지로 온라인 상으로 제출할 수 있는 그런 시험이 된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건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을게요.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오프라인 시험 관리를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여기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